안녕하십니까, 김종경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입니다. 영어로 차이나 베싱이라고 하죠. 오늘 이 차이나 베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절대 패권국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헤게모니, 즉 패권을 잡은 패권국 미국은 절대 중국을 용납하지 않는다. 독재자나 이 조폭 두목들도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행방이 묘연하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방송 애청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누가 요즘 북한의 2인자로 뜬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송을 보다가 그 사람을 근신이나 숙청 리스트에 올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의 이복 삼촌인 김평일 씨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패권국 미국의 2인자 주저앉히기가 이번 중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보통 미국은 자신들의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40을 넘어서려고 하면 때리기 정책에 들어갑니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이 손을 보게 됩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을 포함한 여러 경제 강국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일방적 통보를 하지요. 요즘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내리겠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수직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일본 제품이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가치가 상승한 엔화를 가지고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침략,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가장 큰 예가 뭐죠? 미 국민들의 자존심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는 이것을 일본이 사들이고요. 또 라이징 선이라고 그 당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일본의 경제력을 경계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션 커넬리, 또 웨슬리 스나이프 주연의 영화인데요. 라이징 선, 우길 승천기, 우리가 혐오하는 그 일본 깃발, 이것도 라이징 선 플래그라고 합니다. 즉 일본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는 버블이 끼면서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리고 미국은 확실히 일본을 주저앉힙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인데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이 일본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상대하기 상당히 버겁죠.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맨날 했던 말이, 아니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중국을 안 때리고 뭐 했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힘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중국 대리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왜냐?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니까. 두 번째 이 중국 대리기의 시사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포인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재건과 바로 이 중국 대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마치 반중국 정서 선거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70%가 중국은 비호감이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아주 열렬히 상대방을 친중파로 몰고 갑니다. 먼저 트럼프와 이 공화당의 공세를 보면요, 지난 4월 26일 워싱턴 포스트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영어로 Republican Strategy Memo Advise GOP Campaigns to Blame China for Coronavirus. Don't defend Trump. The memo says attack China. 해석을 해보자면 공화당 전략 노트에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 공화당 선거 캠페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을 비난하고, 그렇다고 트럼프를 감싸지는 마라. 오히려 중국을 때려라입니다. 즉 트럼프 진영의 선거 전략은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중국에 물렁물렁하다는 겁니다. 소프트 바이든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단체는 베이징 바이든,
네, 이름이 재밌죠. 베이징 바이든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그와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트럼프의 유튜브에는 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에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투자 기업의 이사로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2조가 넘는 돈이겠죠. 그러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이런 약점을 잡고 어눌한 슬리피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눌한 바이든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 바이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친중파는 트럼프이다. 조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 4C입니다. 4가지 C. 그 중에 하나가 Chinese Government입니다. 즉 중국 때리게 가겠다는 거죠. 바이든의 유튜브에 보면 트럼프가 진짜로 친중 인사이고 그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을 믿었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한다면서 시진핑을 미국인을 대표해 감사를 했다. 시진핑에게 감사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 바이든의 유튜브에 의하면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15 times Trump praised China as coronavirus spreading across the globe.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트럼프는 무려 15번이나 차이나 중국을 칭찬했다. 이러한 문장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가 중국을 더 싫어하나 이러한 선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베싱, 중국 때리기는 올해 미국 대선의 아주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중국 때리기가 시사하는 것은 즉 이번 11월 미국 대선과 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누가 당선이 되었든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라는 거죠. 일본 주저앉히기와 다르게 중국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힘도 일본보다 훨씬 세고 또한 미국이 다루기 힘든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몇 년 전 세미나에서 어떤 학자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나눠서 살벌하게 대치했던 그 콜드워, 냉전 시대를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왜죠? 어떤 면에서 냉전 시대가 적과 아군이 명확하니까요. 우리의 전략을 세우기가 아주 쉽죠. 단순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 때리기를 보면 앞으로의 국제정사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자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이 있는데 균형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할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 이 대한민국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 중국과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중국인들에게 정답게 대하는 것과 우리의 안보를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가 북한보다 패권국의 줄을 잘 선 것이 우리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겠지요.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로운가? 현재 국제 여론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